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우 원장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기업을 선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차트 분석과 기본 분석입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기업 분석을 빠르고 가장 쉽게 하지만 정확하게 분석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명 초간단 재무제표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 기법은 제가 개발한 기법이니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기업 분석법입니다. 이 기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참고가 될 만한 이력을 소개하자면 일단 저는 대학 때 회계학을 전공했습니다. 다른 과목은 흥미가 없어 성적이 신통치 않았지만 회계학과 관련된 과목은 성적이 아주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회계학에 흥미가 있었고 소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주식 관련 펀드 매니저 자격으로 필수 자격 중인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계학과 주식에 대해 전문가인 제가 만든 기법이니 믿으셔도 됩니다. 모든 상장 기업은 1년에 한 번 회계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 의무적으로 사업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회계감사가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으나 2015년 4월경 대우조선해양에서 약 3조 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드러나면서 부실회계 감사로 인해 크게 손실을 본 소액주주들이 회계법인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최근에는 회계감사가 더욱더 엄격해지면서 부실기업에 대한 회계감사의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의견도 수시로 나오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우량 기업과 부실기업을 구분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부실기업을 가려내기 위해 어려운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전문가들이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부실기업을 가려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면 부실기업을 비교적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 초간단 재무제표 체크 포인트를 고안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부실기업을 가려내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방법은 쉽지 않지만 재무제표를 자세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임직원 횡령, 계약 파기 또는 주문 취소와 같은 갑자기 발생하는 문제 등 급작스러운 악재를 피하는 방법은 한 종목당 비중을 10% 이내로 투자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방법으로 기업 회계를 모르는 사람도 복잡한 재무제표를 전부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간단하게 몇 가지를 체크해 부실기업을 가려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대부분 증권사 HTS에는 FN 가이드가 제공됩니다. 이것을 이용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확인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FN 가이드에서 첫 화면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가총액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주로 주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주가가 3,000원짜리냐 5,000원짜리 10만원짜리냐 그래서 10만원짜리 종목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시가총액의 발행 주식 수를 비교해서 주가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 종목만 해도 시가총액은 2조 1,000억인데 발행 주식 수가 1,100만 주밖에 안 되니까 한 주 가격이 18만 5천인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가총액과 발행 주식수의 관계다. 그래서 기업의 규모를 얘기할 때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다음에 중요하게 봐야 될 얘기는 유통주식 비율입니다. 유통주식 비율이 대주주 지분을 뺀 것들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40%에서 70% 사이가 적당하고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통주식 비율이 30% 미만이라면 우리는 이거를 품절주라고 부릅니다. 시중에 거래하려니까 거래량이 굉장히 작다는 의미겠죠. 이럴 경우에는 내가 급하게 주식을 팔려고 할 때 거래량이 작아서 제때 제 가격에 못 팔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통주식 비율이 80%가 넘어서면 대주주 지분이 너무 작은 경우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적대적 M&A에 이업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역시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유통주식 비율은 40%에서 70% 사이가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이번에는 운용사별 보유 현황입니다. 이 자산운용사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거든요. 이게 보여지기는 10개밖에 안 보여지지만 이거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업을 분석할 때 가장 궁금한 게 이게 망할 기업이냐 망하지 않을 기업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망하지 않을 기업이라면 주가가 좀 손해 보더라도 기다리면 언젠가 올라올 거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개인 투자자가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이게 망할 기업인지 망하지 않을 기업인지 확신을 갖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산운용사가 여기 깍 10개 자산운용사가 다 차 있다면 이 기업은 일단 단기간에 망할 기업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기업 분석의 절반은 끝난 거예요. 망할 기업이 아니라는 확신. 이걸 보고 그렇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이제 주주 현황입니다. 주주 현황인데 여기 최대 주주에 뭐 특수 관계인도 있고 뭐 최대 주주도 있고 그룹주 같은 경우는 뭐 그룹 재벌 지수사도 있고 뭐 그렇게 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 이제 국민연금공단이 특이하게 11%나 지분을 좀 많이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뭐 기업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비즈니스 서머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놓고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비즈니스 서머리를 반드시 봐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 기업에 대해서 요약 정보가 나오는데 언제 생겼는지, 주력 제품이 어떤 건지, 이 산업이 성장성 산업인지 사양성 산업인지, 그 다음에 최근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요약하게 간략하게 설명해놓은 비즈니스 서머리입니다. 이것도 꼭 봐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주식을 사라 그러면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놓고는 뭐 하는 기업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최소한 기본적인 내용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이낸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이 아랫부분에는 뭐 PER도 있고 PBR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 과거에 이제 PER 갖고 얘기를 한다면 한 주당 순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냐 뭐 이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이고 주가가 10,000원이라면 PER이 10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한 3개월쯤 지난 뒤에 주가가 10,000원짜리가 5,000원이 됐어요. 5,000원이 됐으면 이 기업은 뭔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주가가 5,000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한 주당 순이익을 1,000원으로 나눠서 PER이 5니까 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악재가 터져서 주가가 떨어지면 올해 정산된 주당 순이익도 떨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지금 회계 시스템상 주당 순이익은 직전 회계 연도걸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PER을 갖고 이 기업이 싸다 비싸다 말하면 적절치 않습니다. 그거는 주당 순이익 순자산당 주가인 PBR도 역시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하이라이트에서는 다른 건 보지 않고 적자냐 흑자냐만 봅니다. 매출액이 있고 영업이익이 있고 당기순이익인데 적자냐 흑자냐만 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직전 연도가 흑자면 그냥 통과하면 됩니다. 근데 한 2개년도 정도 연속으로 적자다. 직전 연도까지. 그럴 경우는 이 기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투자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다음에 보는 유동비율을 좀 더 세심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주식을 매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2개년도 연속으로 적자 기업이라면.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FN 가이드에 있는 재무 비율에 보면 여기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동 비율이 뭐냐면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 자산을 1년 안에 갚아야 될 유동 부채로 나눈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100%가 넘어야지 기업이 안정적인 거예요. 최소한 부채보다는 현금화할 수 있는 게 많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유동 비율은 당연히 100%가 넘어야 될 것이고, 여기서 이 기업에 대해서 내가 지금 투자를 해 마라 이거 판단하기 애매할 경우 가장 급하게 1초 만에 볼 수 있는 거는 유동 비율이거든요.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돈보다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보다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많네. 그러면 이 기업은 일단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재고 자산이 있잖아요. 그 재고 자산이 유동 자산이지 않습니까? 팔면 현금화하는 거니까. 근데 재고 자산이 많이 늘어난 거는 기업으로서는 좋지 않은 거잖아요. 재고 자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래서 당좌 비율도 같이 보는 겁니다. 재고 자산을 뺀 현금성 유동 부채와 현금성 유동 자산을 나눈 값이 당좌 비율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본다면 여러분들이 주식 기업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
뭐 재고 자산을 할 때 막 선의 선출법이 어떻고 후입 선출법이 어떻고 라이포 파이포 뭐 이런 말들 막 하잖아요. 그죠? 뭔 말인지 잘 모르면서도. 그다음에 현금 흐름표를 갖고 이걸 현금에 포함돼 말아야 되고 현금 흐름표를 본다거나 그런 어려운 걸 다 보지 않더라도 유동 비율만 봐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왜? 얘가 그걸 근거로 나온 수치란 뜻이에요. 이게.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컨센서스입니다. 컨센서스는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리포트를 썼겠죠. 거기에 리포트 안에는 이제 뭐 각종 업황이나 현황이나 뭐 이런 내용도 있겠지만 예상 추정 실적이 들어가거든요. 올해 연말의 예상 실적, 내년의 예상 실적, 내후년의 예상 실적. 컨센서스라는 것은 여러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치가 컨센서스예요. 이 컨센서스에서 여기서 보는 거는 직전 실적은 필요 없어요. 직전 실적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다 된 거거든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2024년 12월에 매출액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고 당기순이익이 얼마고 2025년 12월에 매출액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고 당기순이익이 얼마고 2026년에 매출액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고 당기순이익이 얼마고 이거를 봐서 이 추이를 보는 거거든요. 사실 펀드 매니저들은 이 수치를 보고 투자를 결정을 합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우리 개인 투자처럼 이 종목이 좋아? 이 종목을 사볼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리포트가 있어야지 주식을 매수할 수 있어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투자를 결정한다면 펀드 매니저와 같은 관점에서 주식을 매수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금감원 공시인데요. 금감원 공시에 여기에 이제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분기 보고서는 1분기인 1, 2, 3월이 끝났으니까 분기가 끝나면 45일 이내 분기 보고서를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이제 45일 이내니까 5월 15일까지겠죠. 그리고 분기 보고서를 공시하게 돼 있고 여기서는 뭐 기본적인 내용을 공시하는 거고요. 그다음 반기가 끝나면 6월 30일이 반기잖아요. 그죠? 역시 45일 이내 8월 15일까지 반기 보고서를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연도가 끝나면 90일 이내에 회계 감사를 붙인 사업 보고서를 공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90일 이내니까 3월 30일 이내에 공시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분기 보고서든 반기 보고서든 사업 보고서든 가장 최근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 분기 보고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이제 사업 개요겠죠. 사업 개요 내용에 이제 사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식 공부를 기업 분석을 정말 안 하시는데 앞에 설명드린 이런 초간단 재무제표 체크 포인트를 하고 나서 사업 개요를 기업을 많이 읽을수록 이 사업 보고서를 사업 개요를 많이 읽을수록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어떤 데 주력인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개요를 꼭 읽어보시기를 권하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저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도 정말 전념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하루에 3개 정도의 초간단 재무제표 체크 포인트와 사업 개요를 3개 정도를 읽는다면 1년이면 1000개 훨씬 넘잖아요. 그럼 시장 주도주는 대부분 내가 알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권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매출액인데요. 이제 보통 이제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비슷한 것도 있고 매출액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높은 것도 있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을 꼭 살펴보고 매출액과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는 습관. 그렇게 되면 훨씬 이제 매출액과 시가총액의 주가의 관계를 훨씬 이해도가 높아지겠죠.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제가 꼭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임원 현황입니다. 임직원 현황인데 여기서 다른 거 보지 않고 경력상을 주로 많이 봐요. 경력상을 많이 보는데 특히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임직원 현황을 보면 이 안에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 출신이 있다든지 SK 하이닉스 출신이 있다든지 LG 디스플레이 출신이 있다든지 삼성 디스플레이 출신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전임에서 퇴임한 분들을 부장급이겠죠. 그분들을 이제 임원으로 모셔다가 사회이사나 또는 그 영업이사로 등기를 해놓고
뭐 클레임이 걸린다거나 어떤 협상을 한다거나 그럴 때 원청 업체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또는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분들이 가서 케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직원 현황 중에 전직 경력 사항만 보더라도 이 기업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래업체가 어디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상 김영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김영웅, 선민우 두 분의 만렙 가이드와 함께 했는데요. 한 주간 두 분의 전략과 공략도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빌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투자 만렙이 되는 그날까지 만렙 박주식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의 투자 정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해보세요.